있잖아,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 아무 비전 없이 사는 거, 그게 있잖아, 맹인보다 더 불쌍해. 수천 권의 책을 보면 뭐예요? 내가 바뀌지 않는 것을. 저 여기 허벅지에 흉터 있거든요. 책을 보면 혹시 아세요? 책을 보면 읽던 줄을 또 읽게 되고 잠이 오잖아요. 그건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포크로 찔러요. 아, 이게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구나. 나는 이 책을 안 보면 난 죽어. 그래서 포크로 막 찔러요, 억지로. 그럼 피가 철철 나죠. 그러면 봐요, 집중이 돼요. 막 나한테 잡을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한 2,000권 넘게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책이 저를 이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는 결핍이 엄청 많잖아요. 자격지심도 많고 자존심도 세고 워낙 못 살다 보니까 결핍이 저를 이렇게 만드는데, 그 결핍들을 책들이 다 너의 결핍 하나씩 다 채워주는 거예요. 너의 눈 결핍, 머리 결핍, 너의 부족한 가슴 결핍, 너의 부족했던 행동하지 못한 그 결핍, 모든 것들을 다 나한테 주는 거예요. 그게 쌓이고 쌓이니까 어느 순간 제가 괴물이 돼 있더라고요. 사람들은 많이 흙수저 뭐 금수저 얘기하는데요. 저는 숟가락도 없이 살았던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들었고요. 왜 힘들었냐면 저는 기초수급자 출신이었거든요. 1, 2년 동안 이렇게 영세민으로 산 게 아니라 15년 동안 기초수급자로 살았고요. 왜 이렇게 힘들었냐면 제가 병이 있습니다. 출혈성 혈우병 환자입니다. 일명 뭐 중증 8인자 부족 혈우병 환자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리고 늘 어렸을 때부터 피가 멈추지 않는 병이었기 때문에 동네에서도 학교에서도 늘 괴물 취급받았고 왕따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아마 네이버가 뭐 포털이 있었으면 아마 자살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늘 우울했었고 절망 속에 살았었고,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도 못했고, 그래서 결국은 최종 스펙은 중학교 졸업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늘 저에게 어, 스펙보단 당신은 스토리로 위대한 사람이구나. 결국 스펙이 절대 중요한 게 아니라 스토리로 여기까지 큰 삶을 지탱하고 성장하며 잘 살아왔구나. 그러면서 저에게 많이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고 대단하다고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감사할 뿐입니다. 우연히 나도 모르게 그랬던 것 같아요. 절망 속에서 이렇게 탁 짚고 일어날 수 있었던 게 책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참고서 하나 제대로 안 봤던 제가 그래도 책에서는 어딘가 희망과 꿈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무도 얘기 안 해줬거든요. 그러다가 우연히 낡은 책의 헬렌 켈러를 봤어요. 그래 딱 봤는데, 와, 제가 활자를 읽을 줄 안다고 해서 책을 잘 읽는 거는 아니잖아요. 단 2시간 만에 그 책을 다 봤던 것 같아요. 호동아, 이리 와. 힘들었지? 내 책을 보고 우리 같이 앉아봐. 그 나도 모르게 앉았고, 이 책을 보고 내 책 보고 너도 할 수 있어. 너 아무도 너한테 잘할 수 있다고, 네가 원했던 대로 너가 꿈꾸는 세상대로 살 수 있다고 아무도 얘기 안 해줬지. 내가 얘기해 줄게. 앉아봐. 계속 막 얘기를 했는데, 아, 너무너무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진짜 동굴 속에서 혼자 이렇게 웅크리고 있던 제가 서서히 눈을 뜨기 시작했고 일어나기 시작했고 서서히 이렇게 지금도 소름 돋네요. 이렇게 나온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헬렌이 저한테 결정적인 얘기를 하나 해줬어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 이 세상에서 내가 맹인인 나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진짜? 맹인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있다고? 천만에, 당신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없을걸?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당신보다 더 불쌍한 사람 없을걸? 그랬더니 아니야. 있잖아. 시력은 있으나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 아무 비전 없이 사는 거, 그게 있잖아. 맹인보다 더 불쌍해. 차라리 맹인처럼 사는 게 나아. 그렇게 얘기해 주는데, 와, 제가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제가 병은 있지만 적어도 2손 2발은 있고요. 생각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었던 사람이었거든요. 너무 창피하고 부끄럽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는 세상을 원망했죠. 부모를 원망했죠. 온전치 못하는 모든 거에, 가지지 못한 거에 대한
비판과 비난적인 모든 게 다 공격적이었고 막 던지고 막 괴로워하고 막 그렇게 우울감에 시달렸던 전데 세상에. 그런 제가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탁 박차고 일어나서 '그래. 나도 할 수 있겠구나. 호동아 너도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였냐면 어렸을 때 우리 집에 친구 집 가면 책이 엄청 많잖아요. 위인지 한 100 권, 200 권씩 있거든요. 그때 저는 '아 얘네들은 돈이 많아서 부모님이 책을 사 주는구나.' 그랬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때서야 알았어요. 아 그들의 고난과 역경, 순간 온갖 고통들을 다 이겨내고 '한 방에 되는 건 없구나.' 이런 좌절과 실패, 이런 시련들을 극복하고 나서 '오늘의 그 사람들이 있었던 거구나.'라는 걸 우리한테 배우라고 메시지를 줬던 거였어요. 그때부터 온갖 위인전부터 시작 자기 계발 서적을 엄청나게 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게 나도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하나도 틀린 말 없는데 진짜로 저도 제 마음속에서 쓰레기 같은 제 마음속이 그 티끌들을 계속 쌓아 나갔던 것 같아요. 예. 진짜로. 진짜 그 티끌 진짜 마부작침의 마음으로 진짜 도끼를 나를 깎는 그 바늘로 되는 마음으로 진짜로 곰도 진짜 마늘 먹으면서 막 사람 됐다고 하는 것처럼 그 책을 보면서 동굴 속에서 '안 돼. 또 하려고 하는데 또 안 돼. 또 자존심이 막 올라갔다가 또 안 돼. 용기가 또 올라갔다가 안 돼. 또 갔다가 안 돼.' 너무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책을 보면서 결국은 세상 밖으로 나오는 데 성공할 수 있었고 그러면서 온갖 그 나쁜 마음들을 부정적인 이 더러운 찌꺼기들을 다 걷어내고 나니까 세상이 밝아 보였고 '나도 할 수 있다.'라는 그 작은 그 중고 책방이 뭐라고 그 작은 책방이 나비 효과가 돼서 오늘의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때 책에서 제가 뭘 봤냐면 제가 그때 책을 어떤 글을 봤었냐면 "네가 당신이 포기를 하잖아? 그거 습관이 된다. 네가 쟤가 다리 전다고 일 못하게 해서 네가 여기서 포기를 하잖아? 넌 또 다른 일 해서 또 포기하게 돼. 저 일 하면 또 포기하게 돼. 그럼 넌 쓰레기가 돼. 너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절대 포기하지 마." 그래서 제가 주방에 설거지를 들어가서라도 한 거예요. 막 불판 같은 거 닦는데 철수세미가 막 낑겨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야 이 새끼야 불판에 수세미가 있잖아." 싸대기를 이렇게 때려요. 맞으면서도 조인트 까면서도 절대 안 나가요. 점장이 막 얘기해요. "야 넌 이렇게 두드려 맞고도 안 나가? 야 넌 징한 놈이다. 넌 크게 될 놈이야. 너 나가지 마. 돈 더 줄게 내." 그러면서 책을 통해서 제가 삶기를 배운 거예요. 이런 거 기질, 포기하지 않는 거. "왜 포기 안 해?" 기백 이런 것들. 사업은 기세거든요. 이런 것들. 혼자 막 누우면서 밖에 나오면서 아파요 몸이. 나도 1 시간씩 더 자고 싶죠 몸이 아프니까. 걷어 나오면서 "으아 강호동 할 수 있어. 넌 최고야.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 보자. 으아." 막 이러면서 막 울면서 나오죠 막. 저 여기 허벅지에 흉터 있거든요. 좀 피가 안 멈추잖아요. 아무도 나한테 성공할 수 있고 잘할 수 있다는 건 책에서밖에 얘기를 안 해 줘요. 그러니까 포크로 책을 보면 혹시 아세요? 책을 보면 읽던 줄을 또 읽게 되고 잠이 오잖아요. 그건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읽던 줄을 또 읽고 그럼 포크로 찔러요. '아 이게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구나. 나는 이 책을 안 보면 난 죽어.' 그래서 포크로 막 찔러요 억지로. 그럼 피가 철철 나죠. 그러면 봐요. 집중이 돼요 막. 흉터가 있어요. '나 이거 안 보면 난 죽어.' 나한테 잡을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었어요. 나는 희망이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책을 그러면서 한 2,000 권 넘게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책이 저를 이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는 결핍이 엄청 많잖아요. 자격지심도 많고 자존심도 세고 워낙 못 살다 보니까 결핍이 저를 이렇게 만드는데 그 결핍들을 책들이 다 그러니까 뭐 스티브 잡스, 뭐 조지 스루스, 빌 게이츠, 뭐 고 이병철, 이건희 회장님 뭐 수많은 위인들이 저한테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너의 결핍 하나씩 다 채워주는 거예요. 너의 눈 결핍, 머리 결핍, 너의 부족한 가슴 결핍, 너의 부족했던 행동하지 못한 그 결핍, 모든 것들을 다 나한테 주는 거예요. 그게 쌓이고 쌓이니까 어느 순간 제가 괴물이 돼 있더라고요. 숱한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사람이요. 에세이 뭐 자기계발 서적, 희망, 그리고 고전, 꿈꾸는 대로 네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계속 질문법, 질문하고 대답하고, 그래서 마지막에 네 자신을 알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부끄러워하고 계속 알게 되고, 우리도 서당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스승과 제자, 거기서 또 배우게 되고, 전 책에서 그것들을 모든 스승들을 거기서 많이 얻으려고 배우려고 노력했죠. 책에는 수많은 노하우, 독서법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스킬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제 정신 상태가 피폐하고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가짐을 바꾸는데 되게 노력을 했어요. 이를테면 링컨도 그 얘기 하잖아요. 나무 베는 시간을 6시간을 주겠다면 사람들은 다 나무를 6시간 동안 베겠지만 자기 4시간 동안 도끼 날을 갈겠다 했거든요. 그랬던 것처럼 저도 스킬적인 것보다 준비하는 이런 마음가짐을, 전 그 애티튜드라고 하잖아요. 태도에 대해서 되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 책이 이렇게 오면 그냥 내가 습득을 했으니까 그냥 끝난 게 아니라 이 책에 대해서 잠시 명상을 했어요. 책을 보면서 이 사람과 대화를 하게 돼요. 너무 살아있는 것 같아요. 와, 어떻게 그런 사직생의 마음으로 살고자 하면 죽고자,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하시고, 군법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그렇게 아픔 속에서도 다 목을 쳐버리고, 당신 얼마나 힘드셨겠나요? 왜 꼭 그 상황에서는 그렇게 하셔야 됐나요? 왜? 그러면서 이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사색이잖아요. 책을 보면서 생각사거든요. 색은 찾을 색이에요. 그 책을 보면서 사색을 하면서 그거를 인사이트를 찾게 돼요. 양적 성장보다 질적 성장을 하게 되더라고요. 수천 권의 책을 보면 뭐예요? 내가 바뀌지 않는 것을. 저는 진심이었어요. 그냥 제가 제 손으로 손아귀에 쥐었겠지만 필시 이 책은 그냥 나한테 온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운명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늘 모든 게 당연하다 하면 고마움은 없잖아요. 지나가는데 공기, 산소 있으니까 이게 고마움이 없어요. 부모님 나 낳아줬으니까, 가르쳐줬으니까, 대학교까지, 그 당연한 건가요? 난 버림받았는데. 그 당연함을 좀 부정하려고 노력했고요. 저는 책 한 개 오는 게 당연하다 생각하지 않았어요. 정말 귀하게 여겼고, 그래서 지금 직원이 80명이 되는 직원 한 명 한 명도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한 살 한 살 대하는 게 진심이었고요. 네.